사회 여섯 번째 시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여섯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알아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보는 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추적추적 꽤나 많이 오네요. 선생님은 예전 초등학교 때 비가 오면 너무너무 싫었어. 선생님이 어릴 때 축구하고 농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뛰어나가고 놀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러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싫고. 근데 오늘 좀 어른이 되니까 약간 기분도 좀 멜랑콜리해지고 좀 옛 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좀 그건 뻥이고요. 그냥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하니까 재미없죠. 얼른 학교 올 수 있게 선생님도 바라고 학교 오면 더 재밌게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번 시간의 성취 기준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이 중에는 다수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대화와 타협 아주 좋은 말이죠. 소수 의견 존중 아주 좋은 말이야. 그리고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절대 지켜지지 않는 그런 거지. 이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자세를 기르는 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GTS 선생님의 핵심 단어 소개를 한 두 개만 먼저 해줄게요. 정치란, 정치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일하는 걸 정치라고 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더 중요하게 사회 질서를 위해서 갈등을 풀고 의견 차이를 좁혀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는 활동 모두를 정치라 그래. 그러니까 정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일어나는 게 발생하는 게 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주적인 해결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줄게요. 먼저 문제 확인 단계. 문제 확인은 문제 확인은 여기는 이제 선생님 조금 이제 어려운 말 되게 많아. 뭐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 문제의 성격을 규명. 그냥 멋이 중헌디. 진짜 멋이 중헌디. 뭐가 문제인디? 뭐요? 이런 거. 대화는 진짜 어 대화야 얘들아.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견도 말하고 그래 다른 상대방 의견을 듣고 또 대답하는 이게 대화예요. 반성은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근데 여기서 그런 반성보다는 이제 장점, 단점을 잘 파악을 해보는 게 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내 의견도 좋지만 다른 의견들. 설득과 타협은 음, 좀 다른 사람을 진짜 설득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 의견도 양보하는 거야. 양보.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설득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설득하고 양보하는 단계가 설득과 타협이고요. 집단 의사결정은 여기서 이제 제일 민주적인 결로 많이 쓰는 건 다수결의 의견을 제일 많이 쓰죠. 실천은 진짜 실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실천이죠. 그럼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정치는 멀지 않아요. 선생님 정치가 뭐 어떤 갈등을 풀고 의견 차이 좁힌 모든 게 정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요즘 집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 아들도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많이 있고 선생님도 집에 두고 선생님 학교 와서 여러분 수업 준비하고 너무 슬픈데 아무튼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 TV를 너무 많이 봐요. 뽀로로, 옥토너 다 보기 때문에 선생님 TV를 보지도 못하고 선생님 아들도 못 봐. 그래서 우리 집에서 TV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많이 볼 것인가 이런 거를 그래서 누가 TV를 얼마나 많이 볼 것인가 나는 언제 볼 것인가 이렇게 싸웠는데 결론은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 이름이 하진인데 하진이가 자고 나야 보는 걸로 하고 그냥 하진이 보는 거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터넛 봤어요? 옥터넛? 옥터넛 다멈대 바너클도 나오고 콰지도 나오고 페이소도 나오는데 바너클은 대장이라서 선생님 아들이 하고 선생님은 콰지하고 선생님 아내는 페이소. 그리고 요즘 카봇도 해요. 변신 로봇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했죠?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이 갈등 해결하는 게. 예, 우리 반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 자리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희 수학여행 때 룸메이트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청소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대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운동장 사용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등등등 엄청 많을 거야. 우리 지역에서는 선생님, 어른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어요. 좀 만들어 주시고 와이파이 좀도 많이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선생님은 여기서 숙제 하나. 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결 과정, 정치가 일어났던 그런 갈등을 하나 어떻게 또 해결된지 한번 소개를 정리 노트에 써주시고요. 우리 학급에서, 우리 반에서 이런 걸로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써주세요. 알겠죠? 이런 걸 서로 해결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 versus, vs 이렇게 해놨죠. 소수와 독재와 좀 이제 민주주의는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든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소수와 독재 이런 소수라는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소수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결정 행동하는 제도 큰 차이가 있죠. 모든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이제 국민에 의해서 정치하는 경우인데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이에요. 모든 나는 돈이 많으니까가 아니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국민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존엄하고 존귀하고 엄청 진짜 너무 보석 같아 너무 멋져 이런 말 많이 해줘야 돼. 집에서도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에게 너무 소중해요 너무 멋져요 이런 말 좀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간섭이 억압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조언이시고요. 간섭과 진짜 나랑 상관없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이런 게 간섭과 억압이고요. 자유를 인정하고 저에게도 어머니 자유를 주십시오. 아버지 자유를 주십시오. 웃기고 있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차별하지 말고 신분 선생님은 귀족이고 여러분은 평민이니까 너네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돈 많고 적고 이런 구분을 하지 말고 성별 남녀 차이 이런 거 하지 말고 흑인 백인 뭐 황인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선생님은 잘생겼고 여러분은 못생겼으니까 무조건 선생님 말만 듣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해야지. 선생님은 잘생겼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돼요. 사회적 약자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이나 또는 뭐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 교과서에 나와요. 이런 뭐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다수결을 하면 항상 다수가 옳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닌 거였어요. 소수가 옳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소수의 의견도 늘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 곳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되게 좋긴 한데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민주주의의 꽃, flower, 선거와 투표. 이게 이제 선거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선거에는 아주 뽑는 사람과 뽑히는 사람 모두 민주주의의 주인입니다. 뽑는 사람, 뽑히는 사람 모두 주인이고요. 여러분은 선거를 많이 학급이 요즘은 선거 아니죠. 정교 어린이 임원 선거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께 투표장에 가본 친구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경우 많은데 선생님 아들 데리고 갔는데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아들 투표를 되게 하고 싶어 했고 나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제 했지? 요즘 너무 헷갈린다. 강의 너무 자주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이 선거에는 원칙인데 보통 선거가 있어요. 보통 선거. 지금 이제 선거 연령이 올해부터 만 18세로 낮춰졌죠. 그래서 교복 입은 친구들 선생님도 보긴 봤어요. 아주 신기했고 아주 뿌듯했고 좀 부럽기도 했고 이 보통 선거는 만 18세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한 표야. 나는 잘생겼으니까 투표, 여러분은 못생겼으니까 한 표, 나는 돈 많으니까 투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내가 누구 투표하는지 비밀이야. 응 아니야 비밀이야 알려고 하지 마 이런 게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빈칸을 채워가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는 이 조성은 뭘까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 그리고 자유, 평등은 인간의 무엇을 위해? 존엄을 위해. 그리고 정치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항상 상관 있고 우리 집에서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지금도 다 관련 있는 게 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하고 정리 노트하고 선생님 강의 중간에 내주는 퀴즈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만날 수가 없네. 오고 싶어. 근데 강의 마지막에는 내일 학교에서 봐야 하는데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